안녕하세요. 저는 화학물질 과민증인 MCS를 지금 겪고 있고, 그리고 초미니멀리스트의 삶을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화학물질 과민증으로 인해서 어쨌든 노프를 몇 년째 하고 있고, 화장품은 당연히 안 바르고요. 화장품은 특히 사실 1억이 전부터 화장을 거의 안 하면서 살았고요. 그래도 저는 클렌징 폼 같은 거를 쓰기는 했었는데, 그런 클렌징 폼 같은 거에도 제가 이전 영상에서도 잠깐 말했지만 기도협착이 와서 정말 죽는 줄 알았던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친환경 제품을 썼었는데도 친환경 제품에 되게 비싼 오일 프리 제품이었다고 이전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었죠. 네. 저는 그 뒤로 솔직히 친환경 제품에 대해서 약간 위구심이 있는 거는 솔직히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 기반에 대해서 많은 정보를 찾아보았었고요. 사실 요새 화학 제품이 안 좋다는 것은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인식이 그래도 박히고 있는 추세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요새 사람들의 경우 친환경이나 에코, 내추럴이라는 단어가 붙은 방향제와 탈취제, 세제들을 많이 선호하는데요. 근데 사실 이런 단어를 보면 정말 당연히 건강에 좋을 거라는 어떤 믿음을 갖고 하지만 저의 경우는 몇 번 예전에 말했던 폼클렌징 뿐만 아니라 다수의 친환경 제품에서 거부감을 났었던 적들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좀 더 MCS라는 증후군을 겪고 있어서 그런지 남들이 그거에 대해서 고민하는 거에 한 몇 배는 더 고민을 해야 돼요. 안 그러면 저는 정말 제가 건강의 위협을 느끼고 심하면 정말 생명의 위협을 느낀 적이 많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는 이런 자료들을 많이 찾아봤었는데,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사실 좀 공유를 하려고 이제 영상을 만들었고요. 사람들은 이런 단어를 보면 당연히 건강에 좋을 거라고 믿지만 이게 과연 과학적으로 타당한 것인가에 대해서 놀랍게도 해외에서는 꽤 많은 연구들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친환경 제품의 실체를 파헤친 최신 연구들이 약간은 충격적인 사실들을 보여주고는 있는데, 그래서 2010년에 이 해외 박사팀은 미국에서 판매 중인 방향제, 세제 등 25개의 제품을 모아서 방출되는 화학물질을 분석을 했어요. 그중 12개는 친환경 제품이었지만 실험 결과 모든 제품에서 최소 1종 이상의 EPA 지정 위험 대기 오염 물질이 검출되었고 포름알데히드, 벤젠 등 발암물질까지 포함되어 있었어요. 논문에서는 이렇게 명확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해석을 하면 결국에는 친환경 제품도 일반 제품과 마찬가지로 유해 물질을 방출한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러한 문제는 솔직히 단순히 몇몇 사례에 국한되지 않고 독일 연방위해평가원에서 2012년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친환경, 내추럴, 에코 등의 용어는 명확한 법적 정의 없이 기업이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어서 제품의 화학적 실체와 상관없이 소비자를 안심시키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고 경고를 했습니다. 저도 사실은 그 화해 어플이라는 걸 다들 많이 쓰시죠. 저도 진짜 1억이 전부터 많이 썼거든요. 왜냐면 저는 20대 때부터 사실 이런 친환경 제품에 대한 관심이 되게 많았고 건강에 대해서 정말 책도 많이 찾아보고 제 나이대에 비해서는 건강이나 에코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 그런 제품이 없는 제품을 찾으면서 썼었는데, 특히 화해에 10가지 성분이 10가지인가 30가지인가 그 유해 성분이 없는 걸 찾잖아요. 근데 사실 그 유해 성분이 없다고 해도 그 성분들을 분석해보면 굉장히 많은 화학물질들이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그 물질들이 과연 정말 무해해서 무해한 건지 아니면 그거에 대한 연구 결과가 없기 때문인지는 사실 그거까지는 우리가 모르는 영역이고, 실제로 제가 그 성분을 믿고 샀었는데 기도협착이나 어떤 증상이 나왔던 거를 보면서 그 뒤로는 저는 사실은 크게 믿지 않는 편입니다, 솔직히. 그래서 어찌됐건 여기서도 천연 유래라고 적힌 원료도 화학적으로 변형되면 합성물과 독성이 같아질 수 있는데 대부분의 소비자는 어떻게 보면 이런 마케팅에 속을 수도 있다는 점을 이 보고서에서는 드러내고 있고요. 그리고 이 문제는 사실 세계적으로 보고되고 있긴 합니다.
북미 조사 기관에서는 이 보고서에서는 시중 친환경 광고 제품의 95% 이상이 근거 없는 마케팅에 불과하다고 발표를 했어요. 이 보고서에서는 제품의 생분해성, 재활용성, 재활용성 등 일부 속성만으로 전체 제품의 친환경성을 주장하는 것은 소비자의 오인을 불러일으킨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유해 성분의 제품을 대체할 만한 또 화학 성분을 만드는 거잖아요. 근데 그 화학 성분이 정말로 사람의 몸에 유해하냐인지는 밝혀지지 않은 거죠. 그래서 천연물과 합성물의 독성 차이에 대한 연구들도 친환경의 신화를 뒤흔듭니다. 2015년 ACS 저널 논문은 에서는 천연향의 주요 성분인 리모넨, 알파피넨 등이 오존과 반응해 포름알데히드 같은 발암 가능 2차 오염물질을 생성할 수 있으며 일부 천연 오일류에 포함된 미리스틴, 시트랄 등의 성분은 합성 향료보다 더 강한 알레르기 반응을 유발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OECD의 화학물질 독성평가 기준에서도 천연 합성을 막론하고 화학구조와 노출량이 독성과 안정성을 결정한다고 써져 있고 원재료의 출처가 안정성을 보장하지는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소비자의 혼란을 부추기는 이런 친환경 마케팅의 심각성은 이미 2013년에 어떤 한 단체에서 발표한 이 논문에서 정말 잘 드러나는데요. 연구팀은 친환경 광고에 접한 소비자가 제품의 리스크를 낮게 인식하면서도 동시에 혼란을 느끼고 결국 기업의 신뢰를 크게 잃는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단순히 소비자 기분을 좋게 하는 수준의 문제가 아니라 안전을 해치고 시장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문제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뜻인데요. 또한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2021년 조사에 따르면 국내 친환경 인증세제의 70% 이상이 인체 유해 우려물질을 1종 이상 포함하고 있어 친환경 인증 마크만으로는 인체 건강에 대한 안전성을 보장하기 어렵다는 점이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결국에는 친환경, 내추럴이라는 단어는 소비자를 심리적으로 안심시키기 위한 마케팅 도구일 뿐 제품이 건강하거나 환경에 무해하다는 과학적 증거는 정말로 많이 부족하다는 게 지금 현실이고요. 과학적 증거는 부족합니다. 이제 소비자는 포장지 앞면에 친환경이라는 어떤 단어를 믿는 것보다 성분표에 적힌 화학물질과 그 안전성의 정보를 정말로 따질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제품에 향료, 퍼퓸이라고 적혀 있으면 그 안에 뭐 친환경이든 뭐 자연 유래든 간에 어떤 물질이 들어갔는지 공개되지 않는 한 천연이든 합성이든 실내 공기를 오염시킬 수 있고 그리고 저와 같은 화학물질 과민증이나 MCS 같은 민감자들이나 어린 유아기나 청소년기의 사람들에게 건강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점 뿐만 아니라 성인한테도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다는 점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친환경 제품에 대해서 되게 많은 사람들이 요새는 제가 예전에 10몇 년 전에 친환경 제품만 찾아다니고 이랬을 때는 그 문화 자체가 되게 약간 소수의 문화였는데 요새는 정말로 많은 분들이 그 유해성에 대해서 정말 유튜브의 순기능으로 알고 있고 화학공학과 교수님이 하시는 그 유튜브를 되게 즐겨보고 있는데 그분 덕분에 더 이렇게 화학물질의 유해성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떤 그런 인식은 갖고 있는데 반면 그게 과연 친환경이 정말로 친환경인지에 대해서는 다들 좀 경각심을 어느 정도 갖고 있어야 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저의 몸이 일단은 화학물질 과민증이기 때문에 어떤 평범한 사람들보다는 정말 엄청나게 민감합니다. 그래서 정말 예전에 한창 심할 때는 지금은 좀 몸이 많이 나아졌는데 한창 심할 때는 소량의 섬유유연제 냄새에도 후두부종이 일어나는 적도 있었고요. 그래서 친환경을 찾으면서 나름대로 노프하기 전에 어떻게든 저도 샴푸를 좀 쓰고 싶어서 써보려고 했으나 그 친환경이라고 하는 심지어 베이비 샴푸에서도 제가 안 좋은 반응이 나왔기 때문에 저는 사실 이 논문을 읽기 전에도 몸소 체감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정보를 공유하고 싶어서 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좀 더 앞으로 이 유튜브를 통해서 제가 느꼈던 어떤 생활의 전반적인 이 화학물질의 위험성과 그리고 이 초미니멀리스트의 이 장단점들 그래서 깨달은 저의 뭐 가치관들을 공유하고 싶은 생각으로 이 영상을 올렸습니다.